이렇게 변할 거예요. 이전까지는 부동산 얘기를 들었을 때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 라고 생각이 들었을 수 있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 바뀔 수 있어요. 그런 말이구나, 이런 말이구나,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는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33쪽에 보면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부동산 가격의 여러 가지 이름, 요새 이 아파트 얼마 해요? 라고 물어보면은 공시 가격은 2억 원인데 실거래가는 3억 원 정도 하네. 인기가 많아가지고 지금 호가는 3억 3천 정도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공시 가격, 실거래가, 호가, 감정평가액 뭐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쉽게 잘 표현되어 있는 책이라서 좀 추천해드리고 싶었어요. 딱 3권 읽고 나면은 보이는 모습이 좀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버튼홍입니다. 자, 오늘 이제 첫 번째로 가지고 온 주제는 요거였어요. 어디서부터 공부를 할지 막막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한 주제. 책을 3권 정도 가지고 왔어요. 이게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 기사에서 그러더라고요. 2030들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많이 본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 줄어들었는데 2030은 늘었다고? 이렇게 보니까 2030들이 시험을 보는 이유가 부동산 공부를 하고 싶은데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사람들이 이 공부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좀 가지고 와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책을 이제 3권을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책은 요 부동산 상식 사전이라는 책이에요. 여기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책입니다. 이거 보신 분들도 되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부동산 상식 사전이라 해가지고 부동산에 대한 상식이라든지 단어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는데,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거에 접하든지 간에 제일 힘든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익숙함. 어렵거든요. 그 단어들이 되게 어려워. 헷갈려요. 그래가지고 못 알아듣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 나와 있는 글만 봐도 어느 정도는 알아듣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얼마 전에 유머 사이트에서 본 건데, 판교 사투리라는 게 있대요. 판교어. 대리님, 오전 미팅했을 때 세커티를 디벨롭한 거 메리지 체크해서 리셀해 주시고요. 이슈 메이크업 했을 때 락인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이 사람이 제가 판교에 익숙치 않아 가지고 정확하게 어떤 건 필요하실까라고 하니까 판교 사투리를 잘 배워두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약간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부동산 사투리를 배워야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책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되게 많이 있어가지고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게 많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좀 자주 쓰지 않는 말들 있잖아요. 뭐 매매라든지 매도, 매수 이런 것들 많이 쓰지만, 뭐 임대사업자라든지 소유권 이전 등기라든지 이런 단어들은 익숙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볼 수 있게, 언제든 찾아볼 수 있게 한번 사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되게 많이 팔린 책이어가지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건데, 한 권 정도는 가지고 있으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책은 조금 불만스러운 부분이 뭐냐면은, 이게 되게 잘 보이게 형광색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옆면이 자주 날아갑니다. 옆면. 제가 책 이런 거 좀 싫어요. 이거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 색깔을. 자, 그럼 두 번째 책. 두 번째 책은 이 책이에요. 부동산 상식인데, 물어보기 부끄러워서 물어보지 못했던 부동산 상식이라는 책입니다. 이거 되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인 게 뭐냐면은,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아까 상식 사전에 있는 내용이랑 크게 다르지도 않고 뭐 새로울 건 별로 없는데, 이 책에 장점이 있어요. 이 책만의 장점. 이게 접근 방식이 되게 좋았다고 생각했던 게, 초보가 왕초보에게 뭔가 알려주는 그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는 책입니다. 예를 들면은 형이 동생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선배가 후배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언니가 동생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책은 되게 초보자들이 읽었을 때 빨리 익숙해질 수 있을 만한 내용을 기본적으로 담고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부동산 용어를 좀 정리를 잘 해놨고요. 그 다음에 거래 절차라든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표현해놨다고 생각을 해요. 되게 쉽게 표현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20대가 20대한테 말하고 30대가 30대에게 말하는 것처럼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내용 자체는 뭐 크게 다르지 않지만 요거는 한번 읽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겐 제일 좀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도 이 책을 보면서 많이 깨달았던 게 뭐냐면, 나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었는데 뭐가 궁금한지 몰랐어 하는 내용들이 이 책에 좀 많이 담아져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물어보기 부끄러워 묻지 못한 부동산 상식. 이 물어보기 부끄러워 묻지 못한이라는 게 시리즈 같아요. 어떤 책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이 부동산 상식 책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단어들도 잘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책은 이 앞선 책이랑 조금 상반되는 내용이라고 보면 돼요. 세 번째 책은 이 책입니다. 부의 본능. 초보자들한테 되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이에요. 이게 우석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이분이 쓴 책 중에 더 유명한 책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책 이름이 뭐더라? 부의 인문학인가? 요 책이 있어요. 뭐 해서 부의 인문학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사실 그 책보다는 이 책이 조금 더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유가 간단해요. 아까 얘기한 거랑 거의 비슷한 게, 아까는 20대가 20대에게, 30대가 30대에게 설명하는 거, 형이 동생에게, 언니가 동생에게 하는 이런 느낌이었다라고 하면은, 이 부의 본능이라는 책은요, 전문가가 설명해주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고수의 경지에 오른 사람이 나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야, 부동산이라는 거는 말이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서두르지 말고 여유 있게 가야 되는 거야. 막 이런 설명을 하는 내용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은 이렇게 좀 나눠져요. 부자가 될 수 있는 재테크 접근 방식을 잘 나타낸 책입니다. 그러니까 부에 대한 심리라든지 아니면 시장의 흐름 읽는 방법, 그리고 부자들,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라든지 흔히 많이 하는 실수들에 대해서 되게 편안하게 잘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40대, 50대가 어느 정도 부를 이루고 나서 20, 30대에게 이야기하는, 설명하는, 그리고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는 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 가이드라인을 좀 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제가 책을 3개를 이렇게 추천을 했는데, 첫 번째 책은 용어에 대한 부분들을 익숙하게 할 수 있는 책이었고, 두 번째는 2030들이 좀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초보가 왕초보에게 설명하는 이런 책이다라고 하면은, 세 번째는 어떤 지침서 같은 거, 이런 식으로 하셔야지 조금 잘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이어트 하는 방법이라든지 운동하는 방법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시작을 해서 다음번으로 가면 돼, 운동을 열심히 하면 돼라는 걸 아는데, 운동하러 가기까지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운동을 하러 나가게끔 만들어주는 책인 것 같아. 그러니까 사실 그 시장에서 보면 이 책보다 좋은 책들이 훨씬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책 3권을 읽게 되면은 이렇게 변할 거예요. 이전까지는 부동산 얘기를 들었을 때,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 라고 생각이 들었을 수 있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 보게 되면은 바뀔 수 있어요. 그런 말이구나, 이런 말이구나,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는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책 3권. 딱 3권 읽고 나면은 보이는 모습이 좀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책 고르면서 다시 한번 다들 읽어봤는데, 다시 읽어봐도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초보분들이라고 하면은 한번 읽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추천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